출발할게요. 오늘은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월드컵 경기장역으로 왔습니다. 2번 출구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저는 오전 9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맑은 가을 날씨에 새소리까지 들리니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오늘 저희가 갈 곳은 문화비추기지입니다. 역에서 5분 거리로 아주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죠. 월드컵 경기장을 왼쪽에 끼고 대로로 나와주세요. 월드컵 경기장역 주변은 녹지가 많아 가을을 즐기기 좋은 동네인데요. 붉게 물들고 있는 단풍과 탁 트인 하늘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네요. 농구 코트 옆으로 대로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주차장이 보인다면 그 길이 맞습니다. 대로에도 나무가 푸르르네요. 곧 단풍이 들겠죠. 길 건너로 문화비추기지 입구가 보입니다. 1973년 석유파동 아시나요? 그 이후 5개의 탱크를 만들어 서울 시민이 한 달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석유양 약 7만 리터를 보관하다 2017년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장소입니다. 횡단보도까지 조금 더 걸어볼게요. 길을 건너주세요. 가을을 느끼며 입구까지 가볼게요. 저보다 조금 늦은 가을에 오신다면 단풍길이 예쁘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단풍이 많이 드는 동네이니 가을 나들이에도 너무 좋아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화비추기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연과 경치를 느끼며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입구에는 매점과 안내동도 있으니 화장실, 사물함도 이용하세요. 녹슨 철판으로 된 건물이 위로 보이네요. 우선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이곳의 풍경을 즐겨보세요. 저는 가져온 커피 한 잔 마시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산책 온 분들도 꽤 많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오는 분들도 많으니 누구와 와도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쓱 한번 방문해 보세요. 들어온 길 방향으로 쭉 들어오세요. 나지막한 경사로를 따라 탱크를 순서대로 볼 수 있답니다. 경사로도 조경이 잘 되어 있어 걷기만 해도 힐링이에요. 하지만 이곳의 특징은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하늘이 푸르르네요. 벌써 건물이 하나 눈에 띄네요. 바로 전망대입니다. 이 동네에는 억새 갈대가 참 많죠. 다음번엔 억새 축제가 열리는 건너편의 하늘공원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계단을 따라 전망대로 올라가 볼게요. 멀리 나무들과 탁 트인 하늘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한층 더 올라가요. 화장실도 곳곳에 있으니 편히 이용하세요. 다 올라오니 탱크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탱크 5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볼게요. 석유 비축 시설이었던 이곳의 탱크를 어떻게 전시실로 사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빛이 없는 전시실이니 대규모 영상 전시가 아주 찰떡이네요. 공간의 규모가 주는 압도감 대단합니다. 탱크에 들어가 보는 경험 자체가 신기한 분도 많을 거예요. 왜 탱크를 없애고 미술관을 짓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새로 지으면 지금처럼 넓고 깊은 공간의 느낌을 내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생경한 공간이라 조금 무섭게 느낄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서도 접하지 못한 공간을 느끼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전시를 보고 나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곳을 정비하며 나온 돌무지들을 무심한 듯 쌓아두어 공간의 느낌을 더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탱크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탱크 4예요. 탱크 5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탱크로 마찬가지로 탱크는 보존하고 입구 부분을 새로 덧붙였답니다. 철판으로 둘러싸인 탱크를 돌아 입구로 들어가세요. 전시는 때에 따라 다르니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요. 전시 일정 링크는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군데군데 파이프도 보여 석유가 가득 찼던 당시가 연상되는 곳이에요. 석유가 가득 찼던 탱크에 들어왔다니 그것만으로 신기한 경험이자 대공감이 주는 무게감도 상당한 곳이네요. 밖으로 나오니 사선으로 뻗은 기둥 사이로 빛이 멋지게 들어오네요. 꼭 로마에 온 것 같기도 해요. 오래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가 주는 느낌 때문인가 봐요. 이 장면만 보면 유럽 여행이라도 다녀온 줄 알겠어요. 새로 덧붙인 진입로 부분은 기존의 탱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거푸집이 붙어있던 나뭇결 자국이 그대로 보여 기존의 건물과 이질감 없이 편안하게 이어지네요.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할게요. 딱 봐도 여기서 가장 커 보이는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네요. 왼쪽 길을 따라가면 1층으로 연결되지만 저희는 가던 길을 따라서 2층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기존 탱크와 입구 부분에 새로운 건물이 더해 있는 모습이에요. 입구가 꽤 넓고 시원하네요. 아래층에 카페도 슬쩍 보이고요. 자연스럽게 전시가 바로 시작되어요. 탱크 외측으로 경사로를 따라 오르며 전시를 구경할 수 있답니다. 이곳은 탱크 내부라고 하지 않으면 일반 미술관이라고 생각할 만큼 적당한 조도로 세팅되어 있고 층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시 끝에 다다르면 에코 라운지라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책과 의자들이 보이는데 의자나 작은 공간들도 소담한 게 머물기 좋아요. 많지는 않지만 알차고 전문적인 책들이 많이 보이고요. 저는 식물 키우기, 건축, 아이와 놀기 등의 책을 구경했어요. 처음엔 구경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눈길을 끄는 책이 많아 생각보다 많은 시간 머물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이 많아 책을 읽으러 다시 한번 올 생각이에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소중한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 미술, 독서, 커피, 경치 감상 등 원하는 목적에 맞추어 문화 비축기지를 누려보세요. 다락방 같은 만화책 읽는 공간과 높은 계단 옥탑도 있으니 취향껏 선택해서 독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탱크의 한가운데는 외부 전시실입니다. 하늘이 열린 전시 공간과 생각하는 사람들, 멋진 전시였어요. 이곳은 놓치지 말고 한번 보고 가세요. (1층도) 궁금하시죠? 한번 내려가 볼게요. 계단도 있고 옆으로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저는 커피를 가져와서 지나쳤지만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와도 가족끼리 와도 아이와 함께 와도 편히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나가볼게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탱크 2가 보여요. 울룩불룩 솟아있는 건물의 이마주름이 참 강렬하네요. 신전으로 입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기둥도 참 두껍고 길죠. 지금 다시 미술관을 짓는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저렇게 짓지 못하겠죠. 옆으로 돌아 입구를 찾아가면 로봇들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어요. 안까지 쭉 들어가서 작품들 둘러보았는데요. 기술이 접목된 작품들이 신기하고도 멋지네요.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혹은 그렇지 않은 분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전시들인 것 같아요. 작가나 큐레이터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이야기도 나누어 보면 감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탱크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놓칠 뻔했어요. 여러분, 탱크 입 옆 공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단이 좀 멀어 보이지만 그만한 수고는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슬쩍 보이는 입구로 들어갈게요. 돌바닥과 낮은 도르자드, 폐허가 된 로마 공연장 같이 보여요. 문화비축 기지에서도 깊숙한 곳, 그리고 산과 접하고 있다 보니 정말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에요. 저는 저기 도르자에 좀 앉았다 갔어요. 공연장에 혼자 놀러 온 기분, 혹은 관광객 없는 로마를 홀로 거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세요. 천천히 걸으며 마음에 드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햇빛도 쬐고 절벽에 날아다니는 아주 많은 새들도 구경했어요. 이거 지하철 타고 와서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현시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진짜 해외여행 안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햇빛에 반짝거리는 돌들도 보세요. 비가 올 때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탱크 1에 들어왔습니다. 꽤 무서운 사람이 절 기다리고 있나 봐요. 유리로 바뀐 탱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두상들. 탱크를 유리로 만드니 또 느낌이 색다르죠? 프랑스 박람회를 가면 이런 느낌일까요? 예술 작품까지 있으니 공간이 정말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날 따라 움직이는 눈동자, 그리고 말을 거니 대답도 하는 신기한 놈들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문화비축기지 투어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곳의 자랑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숲길이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산으로 넘어가세요. 오래된 매봉산의 여유로운 그늘을 즐길 수 있답니다. 올라가다 보니 들리는 아이들의 조잘거리는 소리. 저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운 어릴 적 동네의 소리 같아요. 앞에 보자. 앞에 보자. 앞에 보자. 출발.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며 간단한 등산 해볼게요. 쉬지 않고 걸으면 20분 정도 만에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어요. 정상까지 400m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나무들 구경도 하고 산새 소리도 듣고 팔랑이는 나뭇잎들도 쳐다보세요. 햇빛도 많이 쬐시고요. 늦가을이 되면 단풍이 져서 더욱 예쁜 길이 될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놀러 올 예정입니다. 아래로 문화비축 기지도 보이네요. 곳곳에 벤치와 흔들의자도 있으니 각자의 시간에 맞게 머물다 가세요. 저는 정상에서 활력을 얻고 가는 걸 좋아해요. 운동하는 분들이 항상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매번 탄력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많이 한다고 내가 이게 어깨 넓으면은 시간도 12시가 다 되어 싸온 빵도 한 입 먹으며 쉬어갔어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활력 있게 살아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다들 활기차서 말도 걸어주시니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오랜만에 소풍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맨발 걷기 하는 분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운동해야겠다는 의지가 마구마구 생기는 곳이에요.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나들이를 많이 오나 봐요. 귀여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산했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의 정경까지 보고 갈 수 있는 문화비축기지 방문 추천드립니다. 한강이 눈앞에 보이는 도심에서 여러분만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월드컵 경기장역 표지를 따라 내려오시면 됩니다. 계단도 있지만 무장의 길도 있으니 걸음이 불편하셔도 쉽게 내려오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또 만나요.